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지난해 말 미국인들의 크레딧 카드 빚이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빚 규모가 증가하면 연체도 늘어나기 때문에 조심히 살펴봐야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또 플로리다주에서 오렌지 수확이 위기를 맞으면서 오렌지 주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인들의 크레딧 카드 빚이 또 늘어났다는 소식이네요. 네, 신용조사업체 트랜스유니언이 발표한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의 크레딧 카드 빚 규모가요, 전체 9,30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건 그 1년 전인 2021년 4분기보다 18.5%나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평균 크레딧 카드 밸런스는 5,805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이렇게 크레딧 카드 빚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인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식료품 가격과 렌트비 같은 생활하면서 꼭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났고 네.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진 미국인들이 점점 더 크레딧 카드에 의존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연준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서 0.25% 베이비 스텝이긴 했습니다만 또 올라가면서 이미 평균 20% 수준에 달했던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결국 이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으로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는 대부분 미국인들은 원투 펀치를 맞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네, 지난해 한국계 은행들이 이자 수익이 10억 달러가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이자율 20%로 미니멈 페이를 해나간다면 이자만 해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미국인 평균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빚이 5,805달러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이걸 미니멈 페이로 갚아 나간다면 17년 이상이 걸리게 되고요. 와우. 그리고 이자만 8,213달러를 갚아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가 왜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요 계획하면서 3부 이자, 2부 이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게 네. 2% 3% 이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크레딧 카드 이자율은 19.9%, 22.2% 막 이렇잖아요. 이할이죠. 어마하죠. 많은 거죠. 네네. 네. 자, 지난해 말에 크레딧 카드를 신설한 미국인들도 숫자가 많이 좀 늘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지난해 4분기에 신설된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가 전체 2억 200만 건에 달했는데요. 네. 이 크레딧 카드 숫자로 보면 전체 5억 1,840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G세대가 이제 신청해서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18살에서 25살, 가장 어린 세대인데요.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새로운 고객이 늘었거나 아니면 서프라임 바로워, 그러니까 크레딧 점수가 600점이나 그 이하 좀 점수가 낮은 사람들의 대출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트랜스유니언은 이런 추세를 해석했는데요. 이건 크레딧 카드를 만드는 젊은 층들이 그만큼 많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연체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크레딧 점수가 낮고 또 크레딧 카드 이용한 경험이 적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연체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연체란 그 데드라인보다 60일 이상 더 늦어지는 걸 뜻한다고 트랜스유니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레딧 카드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연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체가 늘어나면 장기적인 문제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이 트랜스유니언의 마이클 라네치 미 리서치 컨설팅 부회장은 연체가 증가할지 좀 더 잘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래도 연체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한쪽 부분에서는 네. 그러면은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면 크레딧 카드 빚도 제때 갚아 나갈 수 있게 되면서 연체율도 줄어들 수 있겠는데요. 네. 1월 실업률 오늘 발표가 됐는데 3.4%, 예. 53년 만에 가장 낮게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크레딧 카드 연체가 늘어나지 않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현주 앵커가 한국에서 예전에 2부 이자, 3부 이자 네네네.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한 달이었어요. 아하, 한 달. 한 달 2부니까 1년으로 따지면 24%라는 얘기죠. 아,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이 높은 되네요. 이율인 건 엄청 틀림이 높은 없는 거네요. 엄청 높은 네네. 이율이죠. 네. 그런 이자율이 지금 현재 크레딧 카드 이자율과 그렇죠, 거의 그렇죠. 같은 거잖아요. 2부 이자라 그러면 네. 이제 그때와 거의 비슷해진 거고 마찬가지죠. 완전 고리 대금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의 오렌지 수확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악시오스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플로리다산 오렌지가 거의 90년 만에 가장 낮은 수확량 부진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연방 농무부가 이 플로리다주에서 올해 오렌지 수확이 90파운드 박스 1,800만 개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앞서 지난달 그 오렌지 주스 가격 추이를 전한 월스트리트저널도 플로리다 주정부가 이번 수확 시즌 지역 내 오렌지 생산량이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네. 보도했습니다. 그게 예산 생산량이 거의 90년 만에 가장 낮은 규모가 되는 것이고요. 역대 오렌지 최대 수확 기록을 냈던 게 1998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피크와 비교를 해보면 93%가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93%요? 네, 93% 우와, 네. 낮아집니다. 이거 이제 오렌지 주스 못 마시겠네. 네네. 네, 값도 값이지만은 뭐 우선 어디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캘리포니아주에도 오렌지 여기도 생산이 오렌지 나오긴 많이 나오죠.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네. 그 캘리포니아주랑 예. 플로리다주랑 오렌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아. 오렌지 주스와 관련해서는 이 플로리다 플로리다. 쪽을 봐야 하는 그렇군요. 겁니다. 아하. 네. 네. 그러면은 플로리다주에서 그렇게 오렌지 생산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데 따른 겁니다. 예. 대형 허리케인에 냉해 그리고 또 병충해까지 이런 이단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생산자 단체인 플로리다 시트러스 뮤추얼의 매트 조이너 CEO는요, 이 현지 오렌지 과수원들이 작년엔 허리케인 이안, 냉해, 병충해 이런 피해를 잇따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선 지난 2017년에 그 허리케인 얼마 기억하시죠? 얼마 피해를 본 과수원들이 오렌지 나무를 다시 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들 나무에서 수확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작년 초에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네. 너무 추웠고요. 예. 또 작년 4분기엔 허리케인 이안, 니콜이 또 잇따라 불어닥치면서 그때는 나무가 통째로 뽑혀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예.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지역 과수원들에서는 병충해, 그 시트러스 그리닝이라고 하는 병충해와 이제 싸워 왔는데요. 네네. 근데 또 이번에 또 그게 함께 확산을 하면서 아예 익지도 못한 오렌지가 낙과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작년 플로리다 내 오렌지 경작지 37만 5천 에이커 중에 기상재해나 병충해 피해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플로리다 오렌지 공급 부족으로 이제 주스 가격이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이 Not from Concentrate이라고 비농축 주스는요, 2016년 이후에 갤런당 $10 이상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게 20%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렌지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가 유명한데 네네. 캘리포니아주는 건조하잖아요. 예. 그런 건조한 날씨 영향으로 인해서 오렌지 껍질이 두껍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까서 먹는 거. 네, 네. 까서 먹는 과일 형태로 맞아요, 소비가 맞아요. 되고요. 네. 이 플로리다주는 대신 주스로 먹는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게 플로리다주에서 오렌지 생산이 상당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좀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렌지 주스는 2차 세계 대전 때 군 공급용으로 오렌지 농축물 제조 기법이 개발되고 나서 네. 대중화됐다고 하고요. 한동안 미국인들의 아침 식탁에 꼭 올라온 게 오렌지 주스라고 맞아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970년대 플로리다에는 가공 공장이 50곳을 넘기도 했는데요. 네. 오렌지 재배 면적도 1990년대 후반 66만 5천 에이커로 늘어났고요. 예.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들어서는요, 이 오렌지 그 녹색병, 아까 말씀드린 병충해 여파로 예. 많은 과수원들이 오렌지에서 다른 과일로 바꿨다고 해요. 복숭아, 파인애플 네. 이런 재배 작물로 전환을 했고요. 예. 그리고 미국인들도 오렌지 주스가 설탕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면서 예. 오렌지 주스 소비를 좀 줄였고 예. 그런 음료 소비 형태가 변하면서 이런 플로리다 지역 경작지가 이미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이 식당에 갔을 때 프레시 스퀴즈 맞아요. 오렌지 주스를 네네. 주세요. 그러면은 뭐 한 컵 한 컵으로 그저 2불 3불 정도 맞아요. 차지했었는데 네네. 요새는 거의 8불이에요. 네. 아이헙 금방 짠 거. 예. 아이헙에서 그 금방 짠 거 팔지 않았었어요?
예, 거기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예, 받았었죠. 맛있게 먹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네. 플로리다주에서 생산되는 오렌지가 플로리다주로 이렇게 많이 좀 수출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캘리포니아께. 캘리포니아께. 근데 네. 이제 캘리포니아 거는 아까도 과일로 박근혜 씨 먹어야 이건 되니까. 과일로 먹지 이렇게 네. 쭉 짜서 먹는 거는 별로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주스 대신에 이제 과일로. 그렇죠. 예,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농가의 수입이 좀 늘어났으면 글쎄 좋겠습니다. 말입니다. 네. 자, 박현경 기자였습니다.